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영수라고 합니다. 지난 3개월 전 저는 급하게 짐을 싸서 라스베이거스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던 제가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나야 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털어놓고 싶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67세 나이에 도박에 빠져서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상황까지 갔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이민자라고 자부했던 제가 노년에 와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겠다는 다짐도 섰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신 분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1956년에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함께 동네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셨어요.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꿈이 컸어요. 미국에 가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1979년 23세 때 유학생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작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처음 미국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돈도 없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수업, 저녁에는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젊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거든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업무를 담당했어요. 제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됐고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985년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수진이와 결혼했어요. 수진이도 한국에서 온 이민자였는데 정말 착하고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결혼 후 2아이를 낳았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랐거든요. 특히 교육만큼은 최고로 시켜주고 싶었어요. 1990년대에는 제 나름대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집도 샀어요.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보내고 가족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미국 이민의 꿈을 이뤘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커갔습니다. 딸은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공학을, 아들은 UCLA에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2아이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딸은 실리콘밸리의 큰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게 됐고 아들은 로스앤젤레스의 큰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와 둘이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아이들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우리만의 시간이 생기니까 어색했어요. 2015년에 저는 60세가 되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은퇴 파티도 열어줬고 동료들이 정말 아쉬워했어요. 저 역시 40년 가까이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지냈어요. 수진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봐주고 한국에도 가끔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료함이 찾아왔어요. 매일 할 일이 없어지니까 답답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항상 바빴는데 갑자기 시간이 남아도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2018년 수진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췌장암이었어요. 이미 말기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 인생의 동반자가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수진이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아프면서도 제 걱정만 했어요. 여보,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아이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6개월이라던 시간이 4개월 만에 끝이 났어요. 2019년 3월 수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아이들과 친척들, 교회 식구들, 회사 동료들까지. 수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녁에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적적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해서 자주 연락했지만 각자 바쁜 생활이 있으니까 매일 볼 수는 없었어요. 딸은 결혼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아들은 의사 일로 너무 바빴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우울하게 지내다가 2020년에 큰 결정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집을 팔고 라스베이거스로 이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집이 너무 컸어요. 혼자 살기에는 4베드룸 집이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는 생활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네바다 주라서 주 소득세가 없어서 좋았고 날씨도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집값이 로스앤젤레스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집을 팔아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좋은 집을 사고도 돈이 남을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혼자 뭘 하고 살 거냐, 아이들과도 멀어지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와의 추억이 가득한 로스앤젤레스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났거든요. 2020년 7월에 라스베이거스로 이사했어요. 핸더슨이라는 좋은 동네에 있는 55세 이상 시니어 커뮤니티의 집을 샀습니다. 2베드룸, 2바스룸이었는데 혼자 살기에는 딱 적당했어요. 가격도 로스앤젤레스의 절반 정도였고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좋았습니다. 집도 새로 꾸미고 이웃들과도 인사하고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활동에도 참여했어요. 라스베이거스에는 다양한 오락거리가 많았습니다. 쇼도 자주 보고 좋은 레스토랑도 많이 갔어요. 무엇보다 24시간 언제든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신선함이 사라지고 나니 결국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카지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 삼아서요. 라스베이거스에 살면서 카지노를 한 번도 안 가볼 수는 없잖아요. 벨라지오 카지노에 갔는데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천장의 샹들리에, 바닥에 화려한 카페, 곳곳에서 들리는 슬롯 머신 소리.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구경만 했어요. 사람들이 슬롯 머신 앞에 앉아서 동전을 넣고 레버를 당기는 모습, 블랙잭 테이블에서 카드를 받으며 긴장하는 모습, 룰렛 테이블 주변에서 공이 돌아가는 걸 지켜보는 사람들. 신기했어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게. 한국에서 살 때는 물론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살 때도 카지노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날은 그냥 구경만 하고 집에 왔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카지노의 화려함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표정이 기억에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겼을 때 정말 행복해했고 어떤 사람은 졌을 때 아쉬워했지만 금방 다시 시도했거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카지노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20만 가지고 가서 슬롯 머신을 해보기로 했어요. 한 번 정도는 해봐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슬롯 머신에서 $5를 넣고 돌렸는데 운 좋게 $15가 나왔어요. $10를 딴 거죠. 그때의 기분은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짜릿함이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 가져간 것 중에 $15를 따서 $35를 가지고 집에 왔거든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슬롯 머신에서 돈이 떨어져 나올 때의 소리, 그때의 짜릿함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흥분과 기대감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이번에는 $50를 가져갔어요. 좀 더 큰 재미를 봐야지. 그런 생각이었죠.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요. 1시간 정도 하다가 슬롯 머신에서 잭팟이 터졌거든요. $250였어요. $200를 딴 셈이죠. 그때의 기분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카지노 직원도 와서 수표를 끊어줬어요. 마치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카지노가 제 일상이 됐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갔어요. 카지노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수진이 생각도 나고 쓸쓸했는데 카지노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났거든요. 온통 게임에만 집중하게 되니까요. 처음 몇 달은 운이 좋았어요. 계속 돈을 땄습니다. 한 달에 평균 $500 정도 따곤 했어요. 별거 아닌 돈이지만 혼자 사는 제게는 용돈벌이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점점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5씩 걸었는데 이기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10, $20씩 걸게 됐습니다. 한 번은 하루 만에 $2000를 땄어요.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이런 재능이 있나? 그런 착각까지 했어요. 돈을 딸 때마다 아이들한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카지노에서 용돈벌이 하고 있다고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계속 이긴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2021년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에 $100, $200씩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다시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으니까 잠깐의 슬럼프일 뿐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카지노에 갔어요. 잃은 돈을 빨리 회복하려고요. 한 번에 거는 돈도 늘렸습니다. 빨리 따려면 많이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한 달에 $1000씩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000, $3000까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카지노에서 잃은 돈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잃은 돈을 회복하려면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딸 거야.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갔어요. 2022년에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한 해 동안 $50,000 가까이 잃었어요. 제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한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긴다고 자랑했는데 갑자기 많이 잃었다고 하면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더 치밀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도박에 관한 책도 사서 읽고 인터넷에서 전략도 찾아봤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전략을 써도 계속 졌습니다. 카지노는 결국 하우스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2023년 들어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은퇴 자금의 대부분을 잃었어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도박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돈을 걸어서 한 번에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미친 생각이었죠.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50,000를 빌려서 카지노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거야. 이 돈으로 지금까지 잃은 돈을 다 회복할 거야. 하지만 그 $50,000도 이틀 만에 다 잃었어요. 그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카지노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67세의 노인이 이게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돈을 많이 잃었다고,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명하니까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일단 한국으로 오세요. 여기서 치료받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딸한테도 연락했더니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제가 한국에 와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저도 라스베이거스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카지노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거든요. 아이들이 비행기표를 끊어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알아봐 줬습니다.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는 날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도 서글펐고 무엇보다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한 자책감이 컸습니다. 비행기에서 돌아보니 라스베이거스의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이 내 인생을 망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시차 적응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도박 중독 전문 의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처음 상담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겪은 일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특히 은퇴 후 외로움을 겪는 시니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라고요. 중독은 질병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죠. 선생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왜 도박에 빠졌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수진이를 잃고 나서의 외로움, 은퇴 후의 무료함,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도박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잠깐이나마 외로움을 잊게 해주고 긴장감과 흥분을 주고 이겼을 때는 성취감까지 줬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착각이었어요. 실제로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었죠. 상담을 받으면서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기, 규칙적인 식사하기, 독서나 영화 감상 같은 건전한 취미 갖기.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카지노가 제 일상의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걸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됐습니다. 무엇보다 도박 중독 치료 모임에 참여한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은 60대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집까지 잃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50대 남성분이었는데 사업 실패 후 스트레스로 경마에 빠져서 가족과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모두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회복하고 있다는 것도요. 특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자신의 의지,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도박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한국에 온 지 2달쯤 됐을 때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어르신 컴퓨터 교실을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컴퓨터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했거든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건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으로 등록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젊은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컴퓨터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미국 뉴스도 보고 옛날 추억의 노래도 들을 수 있었어요. 화상통화로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가 미국 생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미국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제게 제안을 하셨어요. 선생님, 미국 생활 경험담을 강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해외 거주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도박으로 실패한 사람인데 무슨 강의를 하겠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관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실패 경험도 소중한 교육 자료예요. 특히 노년기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미국 시니어 생활과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분 안 오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됐습니다. 강의 내용은 다양했어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사회보장연금 받는 방법, 시니어 커뮤니티 생활의 장단점, 그리고 제가 겪은 도박 중독 경험과 교훈까지. 처음에는 도박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셨어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미리 알게 돼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성공담만 들으면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실패 경험까지 나누어 주시니 더 도움이 돼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실패가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싶어서요.
강의를 하면서 제 자신감도 회복됐어요. 4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쌓은 경험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비록 마지막에 실수했지만 그 전까지의 경험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은 치료받은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도박에 대한 유혹은 거의 없어졌어요. 가끔 라스베이거스에서의 화려했던 순간들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때 느꼈던 절망감을 떠올리면 금방 정신이 듭니다. 대신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거나 강의 준비를 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치료 모임에 참석합니다. 저녁에는 아이들과 화상통화를 해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연락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지낼 수 있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한국에 있다는 걸 신기해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항상 불안했어요. 오늘은 얼마나 잃을까, 내일은 얼마나 딸까,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어려워졌지만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아직도 라스베이거스 집은 팔지 못했어요. 코로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팔리겠죠. 대신 한국에서 작은 원룸을 구해서 살고 있어요. 서울 변두리라서 월세는 그리 비싸지 않아요. 아이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미국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있어서 생활은 할만해요. 요즘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정식으로 강사 자격을 따서 더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해보고 싶거든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보람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박 중독 예방 교육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요. 은퇴 후 외로움과 무료함을 어떻게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 신호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되돌아보면 정말 아찔해요. 만약 아이들의 도움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쯤 길거리에 나앉았을지도 모르거든요. 다행히 늦지 않게 깨달을 수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적지 않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수진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화를 내기보다는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보, 왜 혼자서 그런 고생을 했어? 진작 이야기했으면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수진이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화를 내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는 사람. 지금도 가끔 수진이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리움이 절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수진이가 제가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의미 있는 사회활동. 이런 것들이 도박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걸 이제 알아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 강의를 들으신 한 분이 찾아오셨거든요. 70대 남성분이었는데 부인을 잃고 나서 술에 의존하고 계셨대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치료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전문 상담센터에 연결해 드렸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제 경험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 67세에 큰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아무리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도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제가 만약 계속 라스베이거스에 있으면서 혼자 끙끙 앓았다면 아마 지금쯤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은 간단해요. 건강하게 살면서 제 경험을 나누는 일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손주들도 자주 보러 갈 계획이에요. 물론 라스베이거스는 절대 가지 않을 거지만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에는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어요. 67세의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이런 제목으로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라스베이거스나 다른 곳에서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럽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세요. 저도 67세에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이들의 사랑과 전문가들의 도움,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스베이거스의 네온사인은 정말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이 숨어 있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짜 화려함보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아요.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 아이들과 나누는 진솔한 대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이런 것들이 카지노의 잭팟보다 훨씬 더 값진 보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번 일은 정말 큰 교훈을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있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관계와 건강이라는 것. 지금 저는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어려워졌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두려움이 없거든요. 오늘은 얼마나 잃을까 하는 걱정 없이 오늘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쉽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것. 67세에 제가 증명했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